네, 안녕하세요. 오픈스택을 이용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박현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습을 진행하기 위한 환경 구성 내용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구성도 슬라이드 2개로 구성되어 있고 사실 내용이 짧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픈스택 같은 시스템은 여러 노드에 걸쳐 가지고 다소 복잡하게 서비스가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환경부터 사실은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처음부터 차근차근 좀 공부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는 주로 어떤 네트워크 구조가 구성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상세히 좀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하고 같이 오픈스택 설치하는 걸 이제 오랫동안 진행을 해봤는데, 요 네트워크 구조 부분을 상당히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네트워크 구조를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트워크 구조를 먼저 이해하신 다음에 버추얼 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VM을 생성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동영상에서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너무 길게 되면은 1번만 하고 우선 동영상은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게 의욕 넘치게 지금 공부하려고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우선 있으셔야 되겠죠. 근데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들도 좀 갖추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리눅스 활용 능력, 네트워크 관련 지식, 패키지 설치 경험, 트러블 슈팅 경험 등 아무튼 리눅스 시스템 상에서 뭔가 이제 인프라를 좀 만져보고 여러분들이 리눅스를 좀 다뤄본 중급 이상의 경험이 좀 있으셔야 이 뒤에 내용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픈스택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설치하는 시스템 중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복잡한 편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경험이 좀 있어야 내용을 따라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 의욕, 요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문제에 부딪히면은 항상 이게 쉽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구글 검색도 해보고 막 다방면으로 찾아보면서 아마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그걸 어떻게든 해내겠다는 의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오픈스택을 처음에 이제 실습 용도로 간단하게 설치해 보기 위해서는 이런 컴퓨팅 환경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2개의 리눅스 머신이 필요할 거고요. 각각 4기가 이상의 메모리, 40기가 이상의 스토리지, 그리고 각각 닉이 2개씩 있어야 된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2개씩 있어야 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램 포트가 2개씩 있어가지고 선이 각각 꽂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사실은 이 사양은 그 오픈스택 다큐먼트에서 최소 사양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이거보다는 일반적으로 컴퓨터 사양들이 더 좋고 그리고 이거보다는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소한 뭐 16기가 메모리에 뭐 스토리지도 좀 더 많고 코어도 좀 좋은 코어가 있으면 원활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물리적인 노드들을 준비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요. 본 실습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갖추고 있는 윈도우 환경에서 버추얼박스 가상 머신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버추얼박스 가상 머신으로 이 정도 사양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대충 방향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픈스택의 구축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픈스택을 구축하는 데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는 데브스택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오픈스택 설치 찾아보시면은 이 데브스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시도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데브스택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데브스택은 신속한 개발 환경 구축을 위한 방법으로 코드 수정의 반영을 확인하기 위한 일회성 환경 구축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개발용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서비스들을 한 방에 이렇게 바로 구축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 사실 이렇게 구축하는 것이
개발할 때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좋겠지만, 어, 서비스들이 서로 어떻게 연계되고 어떤 식으로 이게 동작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 별 도움이 안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빠르게 이 화면을 보는 데는 좋지만 크게 공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데브 스택은 실행을 종료하면 모든 구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는 환경으로도 쓰기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인스톨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 오픈스택 홈페이지에서 다큐멘테이션에서 인스톨레이션을 찾아가지고 따라가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축 방법이고 우리 수동 구축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비스들을 하나하나씩 수동으로 구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한 땀 한 땀 수동으로 구축을 해 보면 각 서비스의 구성이나 서비스 간의 연계 등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인스톨레이션 방법이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시도해 보시기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스택 서비스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방법이 디플로이먼트라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오픈스택 다큐멘테이션에 보면은 디플로이먼트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션 레벨의 배포를 위한 방법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회사에서 오픈스택을 구축해주는 회사가 있고, 뭐 수십 대, 수백 대의 컴퓨터 노드에 오픈 스택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디플로이먼트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는 인스톨레이션으로 하나하나 컴퓨터 하나하나를 설치하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콜라 앤서블이나 오픈스택 앤서블 같은 자동 배포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구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수십 수백 대를 한 번에 손쉽게 구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디플로이먼트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전문가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때는 배포할 서비스 구성이 확실하고 내가 이렇게 배포하겠다라고 딱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내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프로덕션 레벨에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실습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플로이먼트를 쓴다는 건 거의 뭐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인스톨레이션으로 하나하나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내용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시면 되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거에 따라 가지고 뒤에서 버추얼 박스에서 하나씩 하나씩 네트워크 설정도 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사용하는 집 환경을 보통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집이 아니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좀 마음대로 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 환경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집에서는 외부 인터넷을 이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공유기를 통해 가지고 홈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들 공유기 네트워크는 이런 식의 IP 대역을 사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192.168.0.0에 이렇게 24 해가지고 CIDR 방식으로 이제 네트워크 표기를 하게 되는데 요 24는 요 앞에 세 개의 숫자가 네트워크 이름이고 맨 뒤에 그 한 칸을 각 장비가 사용하는 네트워크 번호를 부여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호스트 이름 내용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네트워크에서는 보통 우리는 192.168.0.1번 자, 1번 기기를 공유기로 지정을 해놓고 얘를 게이트웨이로 사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요 공유기 뒤에 있는 요 네트워크에 물려 있는 장치들이 인터넷을 사용을 할 때는 이 공유기, 이 0.1번 공유기를 게이트웨이로 써서 인터넷에 연결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253개 나머지 IP들은 PC나
우리가 이제 사용할 PC, 그 다음에 핸드폰 혹은 스마트 TV,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네트워크는 보통 이제 유선으로도 되어 있고, TV 같은 건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PC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핸드폰 같은 거는 무선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유무선 상관없이 우리가 네트워크를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일한 선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구성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요 그 192.168.0.47이라고 이라는 IP를 할당받은 요 PC에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윈도우 기반 PC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오라클 VM 버추얼 박스를 설치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위에다가 가상 머신 두 개를 설치해 가지고 하나를 컨트롤러, 하나를 컴퓨트 노드로 사용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될 거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VM들을 위에 올려 놓았을 때 어떻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가 있을까? 이 VM들이 인터넷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오픈 스택을 설치를 하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접근을 해가지고 접속을 해가지고 설정도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VM들은 어떻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가 있을까? 자, 우리는 NAT 네트워크라는 걸 구성을 해가지고 VM들에게 인터넷 연결을 제공을 할 것입니다. 자, NAT 네트워크는요, 우선 가상 네트워크입니다. 버추얼 박스가 제공하는 VM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 거고요. 이 네트워크의 이름은 10.0.0.0의 24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밑에 그림을 보시면, 버추얼 박스가 먼저 10.0.0.24라는 내부의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VM 1번과 VM 2번에 각각 10.0.0.1131이라는 IP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요 VM들은 각각 가상 닉을 가지고 있겠죠. 가상 닉을 가지고 있고 이 닉들에게 이 IP들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버추얼 박스 내부에 10.0.0.0이라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VM과 VM 두 개는 각각 이런 IP로 통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네트워크는 요 192.168.0.0 네트워크와 전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버추얼 박스가 요 NAT 라우터를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이 NAT 라우터가 요 호스트의 닉과 연결되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호스트의 닉과 연결되도록 설정을 해줘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봅시다. 호스트가 가상 네트워크 환경의 공유기처럼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내부에서 외부로 인터넷 연결은 요 NAT 게이트웨이를 거쳐가지고 호스트의 닉을 타고 외부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요 VM과 VM2가 요 NAT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인터넷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잠시만요. 여기 지금 제가 포인터 옵션으로 네, 펜을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자, 내가 VM1이고 VM1이 인터넷 통신을 하고 싶다. 그런데 요 10.0.0.0은 인터넷에 연결된 네트워크가 아니기 때문에 요걸 타고 NAT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이 호스트의 닉을 통해 가지고 192.168.0.47이라는 IP를 달고 이렇게 공유기를 통해서 인터넷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때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때는 10.0.0.24라는 10.0.0.024라는 것은 내부의 가상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네트워크 주소를 인식을 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포트 포워딩을 해가지고 요 버추얼 박스 단에서 포트 포워딩을 해가지고 요 네트워크로 요 주소로 접근할 수 있도록 나중에 설정을 해 줄 것입니다. 자, 그것도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복잡하죠? 이것만 해도 복잡하죠? 이것만 해도 복잡한데, 우리 더 복잡해질 거예요. 자, 잘 따라오시고,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VM1, VM2를 각각 컨트롤러와 컴퓨터로 써가지고 오픈 스택을 설치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이 이제 바뀌었어요. 아까 얘가 VM1이었고 얘가 VM2였습니다. 자, VM1과 VM2를 각각 컨트롤러와 컴퓨터 노드로 사용해가지고 일종의 클러스터를 만든 다음에 오픈 스택을 그 위에다가 설치를 해 볼 겁니다. 자, 각 노드에 적절하게 서비스 구성해가지고 구축을 하면 이렇게 위에 오픈 스택이 올라간 그림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고 나면은 오픈 스택 위에 VM을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IaaS라고 불리는 서비스가 되겠죠. 자, VM을 배포를 하는데 이제 위에다가 오픈 스택 위에다가 VM을 배포한 그림이에요. VM1, VM2, VM3를 배포를 했습니다. 자, 실제로 요 그림상에서는 그냥 오픈스택 위에 VM들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 컨트롤러 컴퓨터 상관없이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컴퓨터 노드 상에서 이 VM들이 동작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요렇게 우리가 지금 오픈스택 위에 VM들을 올린 그림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사실상 현재 우리 환경에서는 VM1, VM2, VM3는 윈도우 위에, 그러니까 컴퓨터 요 호스트, 윈도우 호스트 위에 VM이 있고 그 VM 위에 다시 VM이 올라간 네스티드 버추얼라이제이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쓰기가 좀 어려운 구조예요. 실제로는. 요거는 이제 실습 환경상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위해서 만드는 환경인 거고, 네스티드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성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는 물리 서버 위에 배포를 하여야 어, 이제 실제 쓸 수 있는 어떤 성능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숙제가 있는 거죠. 오픈스택 위에 VM이 있는데, 오픈스택 위에 VM이 있는데, 이 VM들한테도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봅시다. 한번 지금까지 나왔던 네트워크들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매니지먼트 네트워크가 있어요. 우리 먼저 062 네트워크가 있고 그 위에 요 NAT를 사용하는 매니지먼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자, 이 매니지먼트 네트워크는요. 컨트롤러하고 컴퓨터에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위에 있는 VM들에게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한 또 다른 네트워크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먼저 오픈스택 위에서 새로 만들어질 VM들, VM1, VM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얘네들을 위해서는 또 다른 두 가지 네트워크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VM 간의 통신을 위한 가상 사설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VM들끼리. 그러니까 여기서 VM 1, 2, 3이 서로서로 통신을 하기 위한 오픈스택 위에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요것은 오픈스택이 가상 네트워크를 제공을 합니다. 자, 잠시만요. 포인터가 제가 네, 형광펜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네, 제가 이게 빨간색으로 했더니 포인터가 제 눈에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요. 자, 오픈스택이 요 가상 네트워크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그 인터넷 연결이죠. 그럼 외부하고의 연결은 어떻게 하느냐? 자, 프로바이더 네트워크에 연결하여야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인터넷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네트워크를 프로바이더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프로바이더 네트워크가 뭐냐? 바로 공유기가 만들어 놓은 이 네트워크를 우리는 프로바이더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왜? 얘만 지금 요 그림에서 인터넷 연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유기 네트워크에 이 가상 머신들, 오픈스택 위의 가상 머신들이 공유기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줄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러와 컴퓨터 노드에서
브릿지를 제공을 해가지고 상단의 VM들이 상단의 오픈스택 위의 VM들이 공유해서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자, 오픈스택 가상 네트워크에 가상 라우터를 또 연결하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가상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아래와 같이 외부는 물리노드의 브릿지하고 연결시키고 내부는 가상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로 연결을 할 겁니다. 자, 아주 복잡해 보이죠? 네, 실제로 복잡한 구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여야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픈스택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쓰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브릿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브릿지는 두 개의 L2 네트워크를 하나로 연결해서 통합시키는 장치이고요. 우리는 프로바이더 네트워크와 오픈스택 내의 가상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이 브릿지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자, 오픈스택 위에 가상 머신들이 있게 되면은 요 가상 머신들이 내부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가상 사설 네트워크를 만들어 줍니다. 이것은 오픈스택이 해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가상 사설 네트워크가 외부 인터넷 연결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위해서는 인터넷 접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바이더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프로바이더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물리적인 수단과 우리가 논리적으로 가상 사설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우선 물리적으로는 각 노드에 브릿지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노드라는 거는 컨트롤러와 컴퓨터 노드를 말하는 거예요. 브릿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 여기 뒤쪽 그림을 봅시다. 그림을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요. 브릿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브릿지가 요 호스트 어댑터에 연결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물리적으로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선을 가상 머신들 간의 가상 네트워크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뒤에 그림 보면서 바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상세하게 그려 놓았습니다. 자, 가상 머신들도 이렇게 닉이 있겠죠. 이렇게 닉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두 개의 가상 내부 네트워크를 한번 그려봤어요. 자, 주황색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주황색 네트워크에는 두 개의 VM이 물려 있고 초록색 네트워크에는 하나만 물려 있는 거예요. 뭐 네트워크가 어쨌든 하나라도 물려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 VM들 간의 통신을 제공하는 네트워크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그림 제가 설명드린 데까지만 하면은 그냥 각자 서로끼리만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참, 그리고 요 각 네트워크에는 이렇게 가상 라우터가 이제 배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컨트롤러와 컴퓨터 노드에 각각 브릿지 역할을 할 닉을 하나 새로 추가를 합니다. 자, 닉이 아까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닉이 이제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 브릿지 역할을 할 닉을 추가를 하고요. 자, 원래 같으면 이게 물리적으로 닉이 두 개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이게 지금 가상 머신 VM이기 때문에 가상 닉으로 하나씩 추가를 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해당 닉을 브릿지로 설정을 해 줄 거예요. 요거는 오픈V 스위치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나중에 설정을 해 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 닉을 추가할 때도 우리가 요 어댑터에 연결된 브릿지로서 추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도 얘를 오픈V 스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브릿지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 놓은 다음에 오픈 스택을 설정할 때 얘를 요 가상 라우터들에게 연결시킬 브릿지라고 등록을 해주게 하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요 가상 라우터에다가 브릿지를 연결시켜주고 이 선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잠깐 포인트 옵션 이걸로 바꿀게요. 네, 이걸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 선들, 요 가상 네트워크들하고 연결되도록 이 가상 라우터 안에서 설정을 해주면 이제 드디어 요 가상 머신들이 네, 잠시만요. 요 가상 머신들이 어, 이 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프로바이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심지어 재밌는 건 뭐냐면은
심지어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우리 프로바이더 네트워크는 공유기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요 가상 머신들의 닉에다가 공유기가 제공하는 IP를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외부에서도 이 공유기를 통해 가지고 요 VM들에게 접근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유기에다가 포트 포워딩 설정만 해 놓으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네트워크를 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오픈스택의 네트워크 구성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잘 이해하시고 어, 이해가 잘 안 되면은 다시 한번 보시고, 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네트워크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요 내용이 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걸 알아야지만 내가 무슨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구성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내용, 버추얼박스 VM 생성하는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어, 자, 호스트 PC 사양과 버추얼 박스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요 정도의 이제 PC 사양에서도 구축 실습을 진행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사양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라클 VM을 요 링크를 들어가 가지고 이제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실행을 하셔야 되고요.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나트 네트워크 생성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실습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캡처를 다 해놨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아마 따라 하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자, 도구에 처음에 이제 설치를 하고 켠 다음에 도구에 네트워크를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나트 네트워크 화면이 있습니다. 그럼 나트 네트워크 화면에 이렇게 이름을 매니지먼트로 하고, 그 다음에 IPv4 접두사는 우리가 앞서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10.0.0.024로 만들어 가지고 나트 네트워크를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상 머신 만들기는 요렇게 머신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우분투 리눅스 서버 이미지를 요 경로에서 다운로드 받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운로드된 ISO 파일을 먼저 경로를 확인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러 노드용 VM은 코어를 4개 쓸 거고, 메모리는 6GB, 6144MB를 사용을 할 거고요. 스토리지는 40GB 정도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VM 만들 때 주의사항은요. 첫 부팅 화면에서 마우스 잡기, 키보드 잡기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마우스 키보드가 VM 안에 갇혀서 못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못 나오면은 컨트롤 알트 델이나 혹은 윈도우 키의 L 키, 그러니까 윈도우 락하는 그 버튼을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이제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혹시나 갇히면은 요렇게 이용을 하도록 합시다. 자, 뒤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화면이 되는지를 쭉쭉쭉쭉 제가 이제 그려놨어요. 여러분들 요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아마 진행을 하시면 될 건데요. 먼저 VM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부팅을 할 겁니다. 근데 이때는 먼저 시스템을 종료를 해주세요. 시스템을 종료를 해주시고 기존 네트워크 대신에 나트 네트워크를 선택을 할 겁니다. 자, 어댑터 1번에서 나트 네트워크를 고르시고 매니지먼트 네트워크를 선택된 걸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네트워크가 나트 네트워크로 연결이 됩니다. 자, VM 부팅을 다시 이제 시작 버튼을 클릭해서 여기 시작 버튼을 클릭해 가지고 VM을 부팅을 하시고요. 어, 이제 설치를 진행을 할 건데 설치 화면에서는 탭 키를 이용해 가지고 아이템 옮기고 엔터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기본 옵션대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뒤에 화면을 보면서 쭉쭉쭉쭉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쭉 진행하시면서 여기 보시면 마우스 통합 잡기 있죠? 이거 선택하시면 안 되고 여기 느낌표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그냥 접으시면 돼요. 자, 여기 쭉쭉쭉쭉 거의 기본 옵션대로 선택하시면 되고 여기 네트워크 커넥션 쪽에서 10.0.0.xxx 네트워크가 잡혔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록시는 설정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미러 설정해 놓고 그다음에 스토리지 옵션도 그대로 컨티뉴 선택하시고요. 이때 서버 이름은 컨트롤러로 두시고 나머지는 우분투로 통일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아무도 그냥 우분투로 이제 설정해 가지고 그냥 좀 편하게 썼습니다. 자, 우분투 프로는 돈 내고 쓰는 거니까 스킵하고요. SSH 서버 선택해 주시고 다른 기능은 설치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설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보통은 한 5분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근데 간혹 이 화면에서 진행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VM을 삭제하고 다시 처음부터 좀 시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스톨이 완료되면 이렇게 컴플리트가 나오고요. 여기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모두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리붓 나우라는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부팅을 선택을 하시고 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부팅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따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어, 화면이 다 리부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가지고 이제 다음 설정을 진행을 하도록 해 봅시다. 자, 이번 슬라이드 수고 많으셨고요. 네트워크 부분 다시 한번 꼭 잘 보시면서 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